14만 원. 여러분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돈 14만 원으로 연간 20만 대의 자동차를 찍어내는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자동차 공장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거 완전 로또 아니야?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로또 당첨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러시아는 현대자동차가 피땀 흘려 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2만 루블, 우리 돈 약 14만 원에 가져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각이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든 사실상의 강탈이나 다름없었죠. 당시 러시아 언론과 기업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두고 간 보물단지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팔면 대박난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 얼마나 갔을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딱 2년 가까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과연 그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쥐개 소리로 요란해야 할 생산 라인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심차게 찍어내던 자동차들의 일부는 부품이 없어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차 대신 중국차 타면 된다며 큰 소리 쳤던 러시아 사람들. 지금 그들의 도로 위는 말 그대로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차 타느니 차라리 걸어 다니겠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절대 고개 숙일 것 같지 않던 러시아 정부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뒤로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건데요. 중국차만 믿다가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1년 반 사이 러시아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돈 14만 원에 산 공장이 왜 러시아에게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장이라는 껍데기만 훔치면 다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영혼을 훔치지 못해 자멸해가는 과정.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도 절대 뺏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진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4만 원의 비밀부터 까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2024년 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아주 기막힌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 두 곳을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에 넘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4만 5천 원. 치킨 5마리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공장이 어떤 곳입니까? 현대차가 무려 4,100억 원 넘게 쏟아부어 만든 러시아 내수 시장 1, 2위를 다투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14만 원에 넘겼다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와, 현대차 호구 잡혔네. 러시아가 그냥 뺏어갔구나. 네, 겉으로 보면 뺏긴 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서 부품 반입이 막혔고 공장은 멈춰섰으니까요. 러시아 정부는 공장 안 돌릴 거면 내놓고 나가라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승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이 받은 건 선물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공장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 AGR 그룹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아주 기발한 꼼수를 씁니다. 바로 솔라리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건데요. 이름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국민차로 불리던 모델 솔라리스입니다. AGR 그룹은 현대차 공장에 남아있던 부품 재고들을 긁어 모아서 이름만 쏙 바꿔 달고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엠블럼을 떼고 AGR 마크를 붙인 뒤 이거 우리가 만든 국산차야 라고 홍보한 거죠.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거 껍데기만 다르지 현대차잖아? 중국차보다 훨씬 튼튼하네? 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만 대 넘게 팔리면서 공장은 인수 1년 만에 흑자를 냈다고 자랑까지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역시 하드웨어만 있으면 기술은 별거 아니네 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 딱 1년 같습니다. 자동차는 레고 블록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만 없어도 완성을 못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남겨두고 간 부품 재고는 약 7만 대 분량. 러시아는 신나게 조립을 했지만 창고 바닥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러시아 언론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7월쯤이면 사단이 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고요?
현대차가 남겨두고 간 7만 대 분량의 부품 재고가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이미 주요 라인은 멈췄고 남아있는 재고로 근근히 버티던 조립 라인마저 올해 안에는 완전히 셧다운될 위기입니다. 1주년 잔치는 끝났고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될 날만 남은 셈이죠.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로봇팔이 즐비한 공장이 고작 작은 부품 몇 개가 없어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무서움입니다. 공장 건물 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가져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공급망 관리 노하우, 부품 생태계, 그리고 핵심 기술, 이건 14만 원이 아니라 14조 원을 줘도 못 훔쳐갑니다. 러시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배를 가른 거위 시체를 안고 있었던 셈이죠.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 당장 차는 필요한데 공장은 멈췄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나라, 중국이었죠. 한국차 별거 있냐? 중국차도 요즘 좋다더라. 러시아 정부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 결과 전쟁 전 8%에 불과했던 중국차 점유율이 순식간에 60%를 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도로가 온통 하발, 체리, 지리 같은 중국차로 보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하죠.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환경. 현대기아차는 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수십 년간 현지 테스트를 하며 내구성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들어온 중국 차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찍어 올린 영상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새 차를 뽑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차체 곳곳에 시뻘건 녹이 슬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건 예사고 문짝 하단이 부식돼서 구멍이 뚫릴 지경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눈이 많이 와서 도로에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현대차는 이걸 알기 때문에 특수방청 도금을 철저하게 했지만 중국 차들은 원가 절감한다고 대충 칠하고 보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하 20도만 내려가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건 기본이고 주행 중에 터치스크린이 먹통이 돼서 히터가 안 켜집니다. 러시아 추위에 히터 없이 운전한다? 이건 그냥 얼어 죽으라는 소리죠. 심지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돕니다. 한국 차는 25만 킬로미터를 타도 쌩쌩한데 중국 차는 15만 킬로미터만 타면 엔진을 드러내야 한다. 더 골 때리는 건 AS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고쳐야 하는데 부품이 없습니다. 오일 필터 같은 소모품조차 규격이 안 맞아서 수리센터에 차를 몇 달씩 세워두는 일이 허다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차만 팔아먹고 부품 공급망은 제대로 안 갖춰놨기 때문이죠. 러시아 시장조사 업체 아우토스타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 사람 10명 중 3명은 죽어도 중국 차는 안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퉁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러시아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 차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중국 차로 채웠는데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야심차게 뺏어간 현대차 공장은 멈춰서고 이 타이밍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입이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퍼즐을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한국 기업 다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한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공장이 멈추고 중국차 불만이 폭주하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복잡 미묘한 시점인 2026년 1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우리는 과거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져서 눈물이라도 흘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발언에는 러시아가 처한 두 가지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자립의 실패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자국 브랜드로 채우겠다며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모스크비치의 부활이었죠. 소련 시절의 국민차 브랜드를 되살려서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만든 신차라고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 JAC 자동차의 부품을 그대로 들여와서 로고만 모스크비치로 바꿔단 이른바 껍데기갈이 차였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배지 엔지니어링,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러시아 소비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러시아 차냐? 중국차 짝퉁이지. 냉담한 반응 속에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지어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모델 모스크비치 8은 출시 2주 동안 딱 한 대가 팔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도 인정한 겁니다. 중국한테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 러시아 자체 기술로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 검증된 기술, 튼튼한 공급망을 가진 원래 주인 코리아가 다시 필요해진 겁니다. 둘째는 시장의 진짜 민심입니다. 정치는 반한 감정을 부추겼지만 시장의 돈은 정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신차 수입이 막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고차 시장과 병행 수입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중고차의 인기는 기현상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2025년 1분기 러시아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이 무려 20.3%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당당히 2위입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죠. 러시아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새 차랍시고 녹슨 중국차를 비싸게 사느니 차라리 몇 년 된 한국 중고차를 사겠다. 한국차는 고장 안 나고 겨울에도 시동 잘 걸리니까.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갑으로 투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 기술 못 믿겠다. 한국 기술 내놔라. 대통령이 아무리 비우호국이라고 딱지를 붙여도 소비자들은 품질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러시아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국 현대차를 다시 데려오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와주세요라고 비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밀당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바이백 옵션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현대차가 공장을 14만 원에 넘길 때 계약서에 아주 중요한 조항 하나를 넣었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원하면 공장을 다시 살 수 있다. 그 기한이 바로 2026년 1월,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 서방 제재는 여전하지. 지금 덜컥 공장을 다시 사들이면 미국과 유럽 눈치 보느라 글로벌 장사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자니 수십 년 공들인 러시아 시장과 수천억짜리 공장을 영영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법을 만지작거립니다. 최근 러시아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있는데 내용이 살벌합니다. 비우호국 기업이 헐값에 판 자산을 되살해할 때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심지어 되사가는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 때는 14만 원에 뺏어가듯이 가져가 놓고 되찾아갈 때는 제값, 아니 부르는 게 값인 돈을 내라는 겁니다. 공장을 인수한 AGR 그룹은 벌써 그동안 우리가 브랜드 키워놨으니 1조 원은 달라고 나올 기세입니다. 완전히 인질극입니다. 너네 다시 들어와서 기술 좀 내놔. 안 그러면 너네 공장 영영 못 찾게 알바끼 해버린다? 이런 협박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러시아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현대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물밑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특허청 데이터를 뒤져보면 소름 돋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팔고 난 뒤에도 오히려 상표권 등록을 대거 늘렸습니다. 현대 로고는 물론이고 제네시스, 스타리아, 심지어 부품 계열사의 상표권까지 싹 다 갱신해서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늘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똥 밟아서 피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간다. 내 허락 없이 내 이름 쓰고 짝퉁만 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한다. 이런 무언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계열사들은 지금도 러시아 현지에서 품질 관리 인력을 조용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에이스만과 브랜드 가치는 절대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장 열쇠만 쥐고 있으면 주인이 된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릴 소프트웨어, 즉 영혼은 여전히 현대차 본사 금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법을 바꾸고 우릉장을 놓아도 결국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러시아 쪽입니다. 왜냐고요? 고철 덩어리가 된 공장을 다시 황금알 나는 거위로 만들 수 있는 마법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대한민국 기업뿐이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동차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 대단하다는 국뽕 한 사발 마시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냉혹한 국제 정세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처절한 생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제조업의 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14만 원을 내고
거대한 공장 건물과 최신식 로봇을 샀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완벽하게 손에 넣었죠.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간과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오차없이 제때 도착하게 만드는 공급망 관리, SCM, 극한의 추위에도 시동이 걸리게 만드는 소재 기술, 그리고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구르고 깨지며 쌓아 올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도 이 디테일의 힘을 하루아침에 훔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중국 차를 거부하고 웃돈을 줘가며 한국 중고차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정치적 구호나 애국 마케팅에 속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태우고 달리는 자동차가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고 2년 만에 녹이 쓴다면 그건 애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뼈아픈 실패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술 주권이 없으면 거대한 공장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반대로 말하면 압도적인 기술력만 있다면 전쟁통에서도 적국 한복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현대차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눈앞에 손해를 감수하고 공장은 내줬지만 브랜드와 기술이라는 본질은 지켰습니다. 상표권을 연장하고 AS망을 유지하며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러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러브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더 절실하게 한국 기업을 찾을 겁니다. 중국 기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손잡고 공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이 꺼져야 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제재라는 실타래도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의 행보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안보 위협이자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경제의 논리는 정치의 논리보다 끈질깁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 역시 1억 4천만 명의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금의 이 냉각기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탐색전일지도 모릅니다. 14만 원에 팔려간 현대차 공장. 그곳은 지금 멈춰서 있지만 그 침묵은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말이죠. 언젠가 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는 날, 그때는 14만 원이 아니라 제값에 톡톡히, 아니 그 이상을 받아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을 가진 자, 실력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특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저력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통쾌해야 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 같으면 괘씸해서 절대 다시 안 들어간다, 아니면 그래도 실리는 챙겨야 하니 기회를 봐야 한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